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뭐 얘기할 주제는 velocity vs celerity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고찰입니다. 사실 우연히 읽은 어떤 글귀 때문에 이 주제로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민용태 교수님, 지금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님인데 쓰신 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안다는 것. 그래서 뭐 이거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혹시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뭐 되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고 뭐 어떤 기다림은 되게 설레이기도 할 것 같고 뭐 어떤 기다림은 뭐 본인은 되게 심각한데 주위에서 보면 되게 뭐 좀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기다림은 뭐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발레리나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고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 긴장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기다림들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기다림이 힘든 경우는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수자원 관련해서 언제 기다림이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볼 거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그 기다림을 조금 더 잘 흘려보낼지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지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다림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과정에서 celerity vs velocity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랜짓 타임이라고 부르는 물의 이동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의 이동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예를 다뤄보려고 해요. 어, 일반적으로 수자원 관련 이슈에서 기다림이 필요한 때는 많은 경우에 수질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녹조가 발생한 어떤 곳의 사진이고요. 일반적으로 녹조는 부영양화 때문에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부영양화의 원인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인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농경지에서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비료 안에 있는 질소나 인 등이 비가 올 때 물이랑 같이 토양 속으로 들어갔다가 어, 물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이제 하천으로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양이 그 하천에 많으면 그 하천의 어떤 영역에 많으면 부영양화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 기다림이 필요한 어떤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료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비료 사용을 되게 많이 줄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 효과를 수질에 대해서 혹은 그 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던 녹조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답은 뭐 경우마다 다르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된 것만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숫자가 물이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뭐 하천까지 이동하는지인데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이상 걸려야 하천으로 도달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어떤 모든 것, 한 10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면 사실 20년 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통 지체 시간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상류에서 개선된 비료 사료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시행하고 그 시행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수질 개선 효과를 일으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통 지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뭐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말한 문제, 뭐 수질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뭐 그거는 지금 뭐 수질 관련 문제에서는 수질 개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체 시간을 모를 때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두 가지가 부족하면 저희가 수질 개선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힘을 모아서 다 같이 기다려줘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해내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떤 수질 개선을 하려면 어떤 자금이 투입이 됐을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규제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자금을 투자한 사람, 그리고 어떤 본인의 행위를 규제를 당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길진 않죠. 그래서 어 저런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뭐 특히 지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그 되게 긴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 어떤 수질 문제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다림을 하려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체 시간 관련도 사실 뭐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수질 개선의 효과가 있을지를 아는 것도 뭐 자연의 섭리를 알아야 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다림의 시간을 잘 흘려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velocity vs celerity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해요. 뭐 velocity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물체의 속도죠. 그리고 celerity는 뭘까요? celerity는 뭐죠? 보통 뭐 어떤 에너지의 교란이 어딘가에서 발생했을 때 그 교란이 뭐 전파되는 속도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일반적으로는 파속 정도 될 것 같고, 어, 뭐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레그 타임을 사실 저희 수자원 쪽에서 혹은 수문학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잠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비가 오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에 의해서 유량이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천도유량이 발생하는 지점과 저 강우의 뭐 중심 시간 할 수 있는 그 두 시간의 차이를 보통 레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레그 타임이랑은 되게 많이 다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셀러리티랑 블러스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저 다이나믹은 셀러리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다이나믹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어떤 관이 있고요. 관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유입량이랑 오른쪽에서 유출량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유출량은 어떤 특정 시점까지밖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잠깐 한 번만 보면 지금 오른쪽에서 유량을 제가 임의로 늘렸어요. 특정 시간에. 그러면 증가된 유량 혹은 증가된 에너지가 하루에 전달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게 될까요? 사실 뭐 비합 축성 유체 이런 몇 가지 가정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루에서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즉각적인 변화는 셀러리티에 의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셀러리티는 뭐 무한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지체 시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고 어, 뭐 같은 예로 velocity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지금 유입을 할 때, 제가, 그리고 유량을 증가시켰을 때, 빨간색 물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보면, 그리고 어떤 특정 시점에는 지금 빨간색 물이 안에 머물러 있죠. 어, 근데 그러니까 빨간색 물이 관 하루에 도달하기 전에도 하루에서의 유량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velocity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셀러리티는 velocity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그림에 있는 정보 혹은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셀러리티에 대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얘기가 수문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유출 생성 과정에서 혹은 유출이 어떤 물로 구성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비가 와서 기존에 있는 물을 밀어내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비가 와서 증가된 에너지가 이제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물이 밀려서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출의 기존의 유역에 있던 물에 대한 기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러리티가 중요해지겠죠. 기존에 물이 있으니까 이제 셀러리티 파 에너지의 교란이 전파가 잘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셀러리티 에는 혹은 지금 오른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에는 유속에 대한 정보는 사실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그래서 뭐 이벤트 워터라고 보통 지금 이 비가 만들어낸 혹은 이 비로 온 물이 해당하는 유출량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뭐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베이스 플로우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 베이스 플로우 위에 있는 스톤 플로우가 저 B로 온 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뭐 그 얘기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velocity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온 비가 언제 나가는지니까 뭐 그거를 아는 데는 그 물의 입자 혹은 뭐 물 분자가 얼마나 빨리 이동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내용인데요. 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우 유출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뭐 타임 오브 컨센트레이션이나 타임 에러 릴레이션십들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산정할 때 사용된 정보가 셀러리티에 관한 정보밖에 없다면 사실 그 둘의 정의에 유속과 관련된 어떤 것을 넣어서는 안 될 겁니다. 뭐 타임 오브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유역 최원점에서 떨어진 유역 최원점에 떨어진 물이 유역 출구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의는 velocity랑 관련이 있는 정의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 뭐 지체 시간 같은 것들은 velocity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뭐 당연하게도 저기 어딘가에 있던 물이 하루까지 흘러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수질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지체 시간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어서 저는 조금 포커스를 오늘은 이쪽에 맞춰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물의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앞에 말씀드렸던 지체 시간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강우로 유역에 도달한 물 분자가 그 유역의 출구를 통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뭐 이동 시간이라고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기다림을 잘 하려면, 기다림의 시간을 잘 흘려보내려면,
뭐 velocity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될 거고 혹은 물의 이동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그것들을 유역 규모에서 산정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셀러리티의 반응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양의 물이 오고 어떤 양의 물이 나가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강우를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그 강우에 해당하는 물 분자가 뭐 언제쯤 유출돼서 나오는지가 그 밑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사실 유속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고, 보통 그런 걸 할 때 추적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추적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일 위에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수소나 산소의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비를 측정을 해서 비를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동위원소 비를 계속 측정을 하고 그리고 유출되는 물도 계속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의 동위원소 비를 계속 측정을 하면 지금 오른쪽이랑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 둘을 관련시킴으로써 일반적으로 유역 규모에서 물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혹은 뭐 물의 이동 시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물의 이동 시간 관련해서 뭐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자연의 섭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인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물의 이동 시간을 알면 이 유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그 유역 안의 흐름 경로가 어떤지에 대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생깁니다. 뭐 당연하게도 지표면을 따라서 유출이 되었거나 혹은 뭐 토양의 얕은 부분을 따라서 움직여서 유출이 된 애들은 짧은 이동 시간을 갖겠죠. 그리고 더 깊은 토양을 통해서 유출된 애들은 더 긴 이동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뭐 관련된 연구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뭐 바이오스피어 2라는 연구실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인공 우림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그림에 보시면 저기 삼각형 격자 형태로 되어 있는 유리 건물이 있고 그 안에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흙이 있고 거기 그 흙을 물이 어떻게 통과를 하고 그 흙 안에서의 뭐 소일 워터 무브먼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식물이 어떤 물을 쓰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트레이서를 이용한 실험을 했고요. 지금 뭐 그림에서 보시면 검정색 선은 저희가 적용한 강우 시계열이고 저기 빨간색 선은 저희가 산정한 증발산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트레이서를 인젝션한 기간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샘플링을 해야겠죠. 지금 저희가 식물이 어떤 물을 쓰는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식물 줄기에서도 물을 샘플링을 했고요. 그리고 토양에서도 물을 샘플링을 했고 그리고 저 토양을 통과해서 이제 밑으로 빠져나가는 물도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제일 밑에 있는 거 CPG라고 되어 있는 저 통과하는 게 실제로는 수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이제 쟤들이 실제로 뭐 실제 유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쟤들이 유출이 되는 애들이겠죠. 혹은 유출을 만들어내는 애들이거나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거는 실험 결과고요. 뭐 자일램에서는 저런 식으로 동위원소 B가 뭐 계속 바뀌어 갔고 뭐 15cm 깊이의 흙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뭐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뭐 다른 곳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저 모든 곳에서 피크가 되게 빨리 온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15cm나 100cm나 CPG나 일반적으로 트레이서가 들어가고 있는 기간 동안 혹은 트레이서 인젝션이 끝나자마자 피크가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것 하나는 식물이 사용하는 물인데요. 지금 저 시점은 저희가 트레이서를 넣고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도 저희가 넣었던 트레이서가 계속 식물 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어떤 모형을 사용해서 저 현상을 설명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모형을 적용을 해봤어요. 뭐 일반적으로 소일 워터 무브먼트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리처스 이퀘이션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과 같이 흐름 경로가 하나인 모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뭐 밑에 있는 밑에 두 가지처럼 흐름 경로가 뭐 다른 속도의 흐름을 가지는 뭐 두 개의 흐름 경로를 가지는 모형들도 제한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형을 일단 다 적용을 해봤고요. 뭐 파라미터를 되게 많이 샘플링을 해서 뭐 그중에 제일 괜찮은 애들을 뽑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형 뭐 흐름 경로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뭐 그랬던 모형이 제일 잘 작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저희가 관측한 어떤 시간적 패턴도 우리 모형이 잘 뭐 묘사를 한다 관련 내용인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velocity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트레이서 익스페리먼트를 했고 그래서 어떤 비가 언제 유출되는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지금 위에 보시는 그림은 강우 시계열인데 뭐 각각의 강우 시계열을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시계열은 디스처지 시계열인데 뭐 유출량이죠. 그리고 뭐 언제 온 비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어도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뭐 빌로시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아무튼 뭐 이런 정보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필요하지 않나라고 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